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수개월 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조유미 작가의 행복은 내 안에 있어입니다. 우연히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내본 뒤 펼쳐본 내용이 지금 나는 행복한 걸까? 라는 의문으로 돌아와 녹음하지 않은 내용들을 펼쳐보았는데요. 지금 행복한 건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행복하다 느낀 적이 언제였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일까? 순간순간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이라는 삶의 무게로 인해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관계들,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행복들이 오늘 아니면 지금 해결해야 할 일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들로 인해 내 가슴 밑바닥 그 어딘가로 쏙 들어가 보이지 않게 된 건 아닌지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차하지 않아 지저분해진 차 내부를 말끔하게 스팀 세차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 때, 같이 일하던 동료가 고생한다며 음료수 하나를 내밀며 웃어줄 때, 개운하게 샤워를 마치고 뽀송뽀송해진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볼 때, 나는 이미 무수히 많은 행복 속에 파묻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든 일은 그래 힘든 일이 있었지만 시원한 맥주 한 캔 들이키며 뭐 괜찮아. 일주일 뒤엔 기억도 나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나를 다독이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책 속 그림의 주인공 빨간머리 앤처럼 순수하고 긍정의 아이콘의 내가 되어 지금의 이 순간을 즐기며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그럼 빨강머리엔 행복은 내 안에 있어.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다. 걱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나는 특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곤 했다. 내 인생은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 정도로 곳곳이 지뢰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걱정을 할 때에는 늘 경우의 수를 따졌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응해야지. 걱정이 몰려오는 시기에는 A부터 Z까지 플랜을 짜느라 불면증을 앓기도 했다.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으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여서 타율이 높은 편도 아니었다. 그러다 우연히 걱정이 안타를 치더라도 내 인생을 되흔들 만큼 타격감 있는 일도 아니었다. 물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긴 했다. 그렇지만 왜 항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괴로운 새벽을 보내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사서 고생을 하는 스스로가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다. 내 나름의 방법으로 찾은 답은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면 당황해서 벙찐 상태가 되고 붕 뜬 채로 상황을 보내면 집에 와서 그때 그러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며 이불킥을 하던 순간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바보 같은 내 모습이 싫었고
그런 내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건 더더욱 싫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 속에 어떤 상황이든 완벽하게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그런 마음 때문에 걱정이 걱정을 낳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다. 원인을 알고 나니 지나치게 걱정을 하던 습관이 사라졌다. 걱정은 문제를 원만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되어도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다.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과자는 선택할 수 있어도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오면 그대로 부딪혀야 하는 게 사람이니까. 어찌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걱정이 찾아와도 두세 번 정도 꼬리를 물다가 바로 끊어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 용기는 의연한 마음에서부터 나왔다. 예전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긴장감을 팽팽하게 가졌다.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치는 게 싫었으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상처내는 건 원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찾아올 때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내가 그럼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한마디 한마디였다. 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언제나 완벽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니까 안 좋은 결과가 찾아와도 마음은 다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잘못했네. 다음에 잘하자.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와 같이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싸줬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림자가 드리워도 무섭지 않았다. 걱정이 많은 나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약은 무한 긍정이나 무한 부정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가짐에 모가 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라며 그 원인을 상황 때문으로 돌리지만 진짜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이혼이라는 딱지를 평생 안고 살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은 나를 흉보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혼은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게 고통이라서 이혼한 건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이혼하고 따로 살아도 고통 속에 삽니다. 반면에 그래, 100세 인생인데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혼 후에 찾아올 후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상황에 매몰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내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민감했던 건 기념일에 친구들에게 선물을 몇 개나 받는가였다. 발렌타인데이든 화이트데이든 무슨 데이 때 선물을 많이 받으면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친구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날짜상으로 보면 발렌타인데이가 먼저이고 화이트데이가 다음이라서 여자인 내가 초콜릿을 먼저 선물하는 입장이었다. 그때 당시 한 학급에 40명이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초콜릿을 20개 넘게 샀다. 솔직히 그 20명 전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었고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초콜릿을 주고 싶은 사람은 5-6명 정도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초콜릿을 많이 산 이유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많이 주면 화이트데이 때 나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다. 실제로 발렌타인데이 때 나에게 초콜릿을 받은 친구들이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줬고 덕분에 양손 한가득 사탕을 들고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곤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무슨 데이를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의 생일을 챙겨줄 때만큼은 똑같은 마음이었다. 내 생일 때 이만큼의 선물을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마음을 깨부순 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였다. 그때 나는 돈도 없었고 이렇다 할 재능도 없었고 으리으리한 능력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 또한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가진 게 없어서 해줄 수가 없었다.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고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해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쓰라렸다. 그래서 좋아하던 마음을 포기했다. 그 사람을 좋아함으로써 자존심, 자신감, 자존감이 다 떨어져 스스로가 피폐해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몇 년 뒤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기 시작하니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때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좋아하니까 다시 무언가를 챙겨주기 시작했다. 과거의 쓰라린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냥 주는 것 자체가 좋았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 시간이나 돈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받기 위해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가진 게 없어서 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겪고 나서 타인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 주는 건 그냥 주는 것이 된 것이다. 되돌려 받은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신기하게도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관계들이 쌓이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서운함 중에서도 특히 내가 선물해 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나는 먼저 연락했는데 너는 왜 먼저 연락 안 해? 내가 도와줬는데 너는 왜 안 도와줘? 이와 같은 서운함이 있다. 이런 서운함은 줄 때 바라는 마음을 넣었기 때문이다.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줬다면 그에 대한 결핍을 느끼지 않았을 테니까. 줄 때는 바라는 마음을 넣지 말고 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 주는 건 주는 것일 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쁜 일이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니까. 그러니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자. 주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자랐던 나는 항상 돈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부모님은 생필품을 살 때에도 돈 하셨다. 버스비조차 주지 않아서 강제로 뚜벅이로 자랐다. 어렸을 땐 비교 대상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우리 집이 유난인 걸 알았다. 나는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성격이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는데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소리부터 들었다. 나쁜 것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배워서 나에게 잘 맞는지 궁금증을 해소해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매번 거절을 당하니까 욕심부리는 내가 나쁜 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돈에 관한 모든 건 나에게 상처였다. 20살이 된 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공포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여유가 없어서 생긴 두려움이니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랐다. 돈을 벌어도 통장에 여윳돈이 있어도 항상 불안했다. 돈들이 언젠가 사라져버려서 어렸을 적에 느꼈던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될 것 같은 공포가 항상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술 마시고 화장품 사고 옷 사고 해외여행 갈 때 그런 것 하나 없이 돈을 모았는데도 통장에 쌓인 잔고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결과였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할 때마다 어른들은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버려두면 다 괜찮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버려두니까 괜찮아지는 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깊게 사무친 상처는 달랐다.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깨끗하게 아무는 상처도 있지만 레이저로 찢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도 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는 어엿한 회사원이 되고 나서도 돈에 대한 상처를 미련하게 품고 살았다. 시간이 정말로 약이 되려면 약을 먹어야 한다.
나는 20년 넘게 약봉투를 눈앞에 두고도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약 효과를 보려면 약 봉투를 찍고 입안에 털어 넣었어야 하는데 나는 그저 이게 약이네 하며 보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엄마가 농담으로 돈이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제 돈 얘기 좀 그만하라며 짜증을 냈다. 돈에 관해서는 전혀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그 약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계속 떠올리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날카롭게 반응하면 약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상처를 안고 가야 한다. 태연해지려고 노력하고 무덤덤해지려고 노력하고 잊으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괜찮아진다. 아무리 명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 자신에게 상처 주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떤 인간관계든 내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건 가능할까요? 잠깐 좋은 사람인 척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마음을 갉아먹는 이들에게 먹잇감이 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고 내키지 않는 부탁도 들어줘야 하고 떠도는 헛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신껏 살아가세요. 나의 소신이 누군가의 눈에 나쁘게 비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았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빴다가 하는 과정이 내 사람을 찾는 순간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나는 이런 사람과 잘 맞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과는 잘 안 맞는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을 펼치는 일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내 마음을 참아가며 맺은 인간관계는 기대하는 것만큼 오래가지 못합니다.